안녕하세요. 새벽의 축구 전문가 페노입니다. 오늘은 토트넘과 아스날의 북런던 더비에서 볼 수 있었던 전술 포인트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선발 라인업을 살펴보면 무리뉴 감독은 기존에 사용하던 4-2-3-1 전형에서 몇 가지 전술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기본적으로 손흥민과 케인을 투톱으로 사용했다는 것이 가장 큰 변화였는데, 손흥민이 중앙으로 이동하면서 왼쪽 측면 공격수 자리에는 모우라를 배치했고, 시소코가 오른쪽 측면으로 이동하면서 4-4-2에 가까운 전형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징계로 경기에 나올 수 없는 다이어 대신 알데르베이럴트가 나왔다는 것과 알리가 부상으로 경기에 나올 수 없었다는 것도 토트넘의 선발 라인업에서 볼 수 있었던 특징이었는데요. 반면 아스날은 최근 자주 사용했던 3백을 또다시 꺼내들었습니다. 이때 오른쪽 라인에는 벨레린과 세드릭 소아레즈, 왼쪽에는 티어니와 사카 중에서 어떤 선수가 나올 것인지가 포인트였는데, 이번 경기에서는 벨레린과 티어니가 선발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외질은 부상으로 귀행두지는 구단과의 마찰로 선발 라인업에 이름을 올리지 못했는데요. 두 팀의 경기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토트넘의 오른쪽 라인과 아스날의 왼쪽 라인이었습니다. 먼저 아스날은 최근 왼쪽 라인에서 윙백을 최대한 높게 전진시키는 것이 눈에 띄는 특징인데요. 3백을 사용할 때 콜라시나치가 측면으로 움직이면서 티어니의 뒷공간을 커버해주고, 여기서 티어니가 수비적인 부담감을 덜고 공격적으로 전진하게 됩니다. 이번 경기에서도 이러한 모습을 자주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번 경기에서 아스날 선수들의 위치를 보면 3백을 구성하는 선수들 중에서 콜라시나치가 측면으로 많이 움직여주고 티어니의 뒷공간을 커버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티어니가 높은 지역으로 올라갈 때 오바메양이 오리에를 끌고 안으로 들어가면서 티어니의 공격적인 능력을 활용한다는 것이 아스날의 경기 포인트였습니다. 그리고 이때 처음부터 왼쪽으로 볼을 전개하는 것이 아니라 오른쪽에서 볼을 돌리다가 토트넘의 수비가 한쪽으로 쏠릴 때 티어니에게 한 번의 패스를 보내주는 방식으로 공격을 전개하는데요. 아스날의 첫 번째 득점 또한 오른쪽에서 반대편으로 볼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오리에가 볼을 처리하는 데 실수를 범했고, 여기서 라카제트의 득점이 나왔습니다. 한편 토트넘은 티어니를 활용한 아스날의 공격을 막기 위해서 시소코를 활용했습니다. 무리뉴가 시소코를 측면에 배치한 이유가 시소코의 수비력과 기동력을 활용해서 티어니의 움직임을 막기 위한 전술적인 배치였는데요. 시소코는 티어니가 공격적으로 움직일 때 부지런하게 수비라인으로 내려오면서 자신의 역할을 훌륭하게 소화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무리뉴 감독은 이번 경기에서 수비라인을 단단하게 형성한 이후에 역습을 시도하는 패턴으로 경기를 운영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했던 것이 케인과 손흥민의 투톱이었는데요. 먼저 수비적으로 보면 아스날의 3백이 볼을 소유할 때 손흥민과 케인이 볼의 움직임에 따라서 아스날의 수비수들을 계속해서 압박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특히 한쪽 측면으로 볼이 전개되었을 때 투톱 중 한 선수는 볼이 이동한 측면으로 움직이고, 다른 한 선수는 중앙에 있는 다비드 루이스를 압박하면서 아스날이 후방으로 패스하기 곤란한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볼이 위치한 측면으로 선수들을 밀집시키면서 아스날을 측면으로 몰아넣었는데요. 아스날 입장에서는 토트넘 선수들이 밀집해 있기 때문에 앞선으로 볼을 주기도 애매하고, 후방에서는 토트넘이 다비드 루이스를 마크하고 있어서 뒤로 볼을 돌리기도 애매했습니다. 토트넘의 첫 번째 득점 장면에서도 콜라시나치가 후방으로 볼을 돌릴 때 치명적인 패스 미스를 범하면서 다비드 루이스를 견제하고 있던 손흥민에게 결정적인 찬스를 헌납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처럼 투톱을 활용해서 아스날의 후방 빌드업을 방해했다는 것이 이번 경기 토트넘의 주요한 전술 포인트 중 하나였습니다. 한편 공격적으로 보면 최근 토트넘의 문제가 후방에서 빌드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공격을 전개하지 못한다는 것이었는데, 이번 경기에서 토트넘은 볼을 전개할 때 짧은 패스로 공격을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최전방에 있는 케인에게 한 번의 패스를 보내주고, 케인이 볼을 떨어뜨려줄 때 손흥민이 세컨볼을 차지하는 방식으로 공격을 전개했습니다. 단순한 공격 방식이었지만 케인의 제공권과 세컨볼을 차지하는 손흥민의 움직임이 더해지면서 짧은 패스로 공격을 만들어 나가는 것보다 효과적으로 공격을 전개할 수 있었는데요. 경기 기록만 봐도 이번 경기에서 아스날이 토트넘보다 훨씬 많은 패스를 시도했지만 롱패스만 놓고 보면 토트넘이 아스날보다 훨씬 많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그만큼 토트넘은 롱패스를 통해서 공격적으로 올라오는 아스날의 수비 뒷공간을 공략하기 위해서 노력했는데요. 토트넘의 이러한 선수비 후역습 패턴은 굉장히 효율적인 경기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점유율은 63%와 37%로 아스날이 압도적으로 볼을 많이 소유하는 경기였지만, 슈팅 숫자는 토트넘이 좀 더 많았고 결정적인 찬스도 토트넘이 훨씬 많았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후반전에는 코너킥 상황에서 알데르베이럴트의 득점까지 나오면서 토트넘이 굉장히 수비적인 경기를 펼쳤지만 아스날에게 승리를 거둘 수 있었는데요. 이렇게 수비와 역습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가장 빛났던 선수는 모우라였습니다. 모우라는 이번 경기에서 다소 어색한 왼쪽 측면 공격수로 나왔지만 수비에 부지런하게 가담하면서 수비라인을 형성했고, 아스날이 볼을 전개할 때 볼을 끊어내서 측면 지역으로 빠르게 달려나가는 역할까지 수행했습니다. 특히 아스날이 자신들의 오른쪽 측면에서 볼을 전개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모우라의 수비적인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했는데요. 놀랍게도 기록을 보면 모우라는 이번 경기에 출전한 모든 선수들 중에서 압도적으로 많은 태클 횟수를 기록한 선수였습니다.
이렇게 수비적으로 훌륭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모우라는 토트넘이 수비적인 경기를 펼치는데 뛰어난 활약을 보여줬고 이번 경기에서 가장 좋은 모습을 보여준 선수 중 하나였습니다. 반면에 아스날 입장에서는 높은 점유율을 기록하면서도 토트넘의 수비를 제대로 공략하지 못했다는 것이 아쉬웠습니다. 특히 점유율을 63%나 가져가면서 결정적인 찬스를 단 한 차례도 만들지 못했다는 것은 아스날이 공격 상황에서 수비를 무너뜨릴 만한 공격 패턴이 부족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지표였는데요.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수비라인 사이에서 창의적인 플레이를 보여줄 수 있는 외질의 존재가 굉장히 그리운 경기였습니다. 결과적으로 토트넘은 경기를 승리로 이끌면서 리그 8위로 유럽 대항전 진출에 대한 희망을 이어나갔는데요. 토트넘의 단단한 수비와 날카로운 역습, 그리고 아스날의 답답한 공격력과 불안한 수비까지 무리뉴가 과거에 첼시에서 아스날을 상대로 보여줬던 전형적인 경기 패턴이 생각나는 경기였고 손흥민이 10골과 10개의 도움이라는 엄청난 기록을 달성하는 순간을 지켜볼 수 있었던 경기가 아니었나 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